자, 오늘은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 구성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매번 이제 하기 전에 리뷰를 하죠. 오늘은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문화 마케팅이죠. 그렇죠? 마케팅은 여러분 판매와 마케팅이 다른 거는 구분하시죠. 그렇죠? 판매는 뭐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거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있든 없든 뭐예요? 설득력을 되게 키워요. 그러니까 영업 스킬이라는 게 뭐예요? 판매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마케팅은 뭐죠?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만큼 마케팅은 뭐예요? 판매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또 하나죠. 전략. 그렇죠? 여러분, 전략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은 딱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베스트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베스트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략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죠? 성과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죠? 노력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요? 나의 포커스에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한다라는 거는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노력가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세계에선 노력가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우리 회사에 노력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는 빨리 폐쇄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센터가 있는 회사는 일은 되게 많아요.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별 성과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과센터가 있는 데는 어떨까요? 성과센터가 있는 데는 노력은 많이 없어요. 전략이 있죠. 그죠? 그리고 뭔가 조금 투자해서 뭐예요? 많은 걸 얻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거를 전략 SWT 전략, 뭔 전략, 블루오션 전략, 레드오션 전략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되게 많은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략은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릴 전략 이거 외엔 없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은 뭐죠? 프로그램은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약 돈을 벌려면요, 회사를 프로그래머해야 돼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기업을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도 되죠. 여러분, 장사와 기업의 차이를 아시죠? 장사는 내가 그 가게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가게에서 서빙을 보던, 아니면 뭐예요? 그 캐시어를 하던. 기업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도 뭐예요? 그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키운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치킨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요,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건 기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건 마케터가 막 뭔가 인풋을 집어넣어서 마케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케팅 스스로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짜져 있는 회사 시스템 중에 하나가 다 대부분 회사들은 다 그렇지만 여러분, 잡코리아 같은 회사들도 잘 짜져 있는 회사예요. 처음에 그렇게 기획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그 잡코리아, 지금 여러분 잡코리아는 그 외국계로 넘어갔죠. 그렇죠? 먼스타닷컴인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구인구직 있죠? 교차로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있는 거를 웹사이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거의.
뭐 처음으로 걔가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걔가 세 번째로 시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과를 낸 건 잡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데 그 만들 것을 뭐예요? 어떻게 성과주의적으로 자성적으로 돌게 하느냐가 이제 이 말의 의미죠.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획의 의미 우리가 생각을 해봤자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하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판매와 마케팅 지금 막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이제 유명하게 되면 이력서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력서 써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나 취업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필요한 곳이 창출하게 되면 뭐예요? 자, 헤드헌터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마케팅한다라는 거, 나를 판매한다라는 거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이건 아무리 뭐를 해도 가격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단 물건을 팔라고 들면 이미 뭐예요? 주도권을 뺏겼거든요. 제가 뭔가 없으니까 팔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를 잘 옮기는 분들은요. 언제 회사를 옮겨요? 각자 자기가 가격이 높을 때 옮겨요. 이제 전략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를 언제 옮겨요? 자기가 지겨울 때 옮겨요. 아, 지겹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겨운 거죠. 성과는 자기한테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또 두 번째, 잘렸을 때 옮겨요. 그죠? 최악이 뭐냐면 구조조정 당했을 때 직장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예전 직장보다 더 낫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협상에서 밀렸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불리하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고가 쉬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하는 잡커리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비록 구조조정 당했어도 그런 티 안 내고 다녀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매와 마케팅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문화는 여러분 사회공헌에서 마케팅적에서 경영전략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마케팅의 변화도 수렵, 농협, 전쟁, 계급. 그렇죠? 여러분 꼭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많은 마케팅 상품들이 여기에 온 회사는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마케팅의 개념이 없어 아직. 그렇죠? 그리고 한참 이제 회사를 뭐 설립하고 뭐 법인 만들고 뭐 하려는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거지. 이제는 뭐야? 뭐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야? 자기 의지와의 싸움이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 이사님이 회사를 오픈하셨을 때도 자본의 문제, 인재의 문제, 인력의 문제, 뭐의 문제 다 많았겠지만 제일 힘든 건 뭐의 문제였을까요? 불확실성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아마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10년을 해서 된다면야 10년 못할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10년을 해도 안 된다라는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꾸는 사람처럼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불확실성,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거 5년만 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면 사기라고요. 그죠? 이거 먹으면 다 나아요. 이거 사기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겨우겨우 이제 나를 뛰어넘었어. 그럼 뭐예요? 이제 치열하게 박터지는 거죠. 그죠? 이제 생존하느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차별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강점. 그죠?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뭐 하나 잘해서겠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남보다 잘해야 돼요. 남보다 나아야 돼요. 남보다 더 중요한 건 나아야 돼요.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장점을 그렇죠? 살아와서 남과 다른 거를 계속 잘하면 뭐예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브랜드에 들어오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관리를 잘 못해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공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발,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시다고요. 그죠? 성공하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컨설팅, 그렇죠? 기획 전략 이런 건 여러분 무형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 내에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그러는데 자기는 뭔 말을 해도 안 통한대. 왜 안 통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도 잘해. 전략도 좋아. 전략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실행되지 않는 한 그거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해보지 않는 한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해보기 전까지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그분 전략도 나름대로 괜찮고 다 좋은데 그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 있는지 아세요? 마케팅하고 기획하고 전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없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직원들이랑 너무 친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무형의 어떤 조언 서비스를 하려면요, 친하면 안 돼요. 친한 사람 얘기는 안 들려요. 원래가 그래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바른 말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다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니랑. 그 얘기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 선배가 얘기를 해주면 그건 들린다? 왜요? 선배랑은 그렇게 안 친해요. 왜 그럴까요? 친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획전략실이나 여러분 기획전략실 어때요? 느낌이 되게 오픈된 데 같아요? 아니면 되게 밀폐된 데 같아요? 속칭 말하는 기조실이라는데, 그죠? 약간 여러분 그들만의 뭐죠? 여러분 어때요? 그죠? 뭔가 정보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런 게 꼭 좋은 건가요? 좋은 거는 아닌데, 아니 이제 기획실에서의 주 업무 자체가 이제 예산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조정하는 업무인데 결국은 이제 그 정보를 나보다 좀 한 발 더 빨리 알고 큰 틀에서 어떤 바라본다라는 관점인데 회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유고 그 조직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전파되고 그것들이 바로 또 상향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원하잖아요. 그 조직. 여러분 리더. 간단한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했는 얘기인데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보 공유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제거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쪽 스타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공개하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공개를 하던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사장님이 정보 공개 안 해서 여러분 이사장님 컴퓨터를 뒤졌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사장님이 뭔 일을 하는데 내 대리가 정보 공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또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건 어떤 회사건 모든 회사의 장부를 다 보여준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기획서를 쓰거나 제안을 하거나 뭐 할 때 정보를 많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제일 답이에요. 왜? 너무 많이 알면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오늘 내일 회사 가셔서 여러분의 회사의 정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회사 다닐 맛이 날까 안 날까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약관 잉글리시인가요? 여러분 헌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의사들이 모든 정보 공개를 안 할까요? 그렇죠? 왜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보 오픈을 시점을 두고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다 보면 훨씬 더 뭐예요? 정보 루트가 많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래로 가면 정보 루트가 무슨 생각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없거든요, 별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왜 능력보다는 그들이 끊임없이 로열티를 요구할까요? 이사님, 회사 운영하고 계시죠? 정보 공개 다 하시나요?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해서 득될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보라는 놈이요.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정보라는 건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친해도 문제예요. 안 친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이 관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문화 컨설팅, 문화는 안 보여요. 문화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정보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어. 쟤도 알고 있어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친해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회사에서는 그래요. 친하게 지내라고요. 너무 친해지면 여러분 아시죠? 구조조정 못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아기가 몇 살이고요? 얼마나 힘들고 알면, 가끔 저는 공기관에 이렇게 가보면 이 조직도에 사람 얼굴 붙여놓는 데 있거든요. 난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공기관에서 1년 정도 일을 해봤거든요. 공기관에서 1년 정도 일하면요 진짜 친해져요.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제가 실수하죠. 내가 커버하기 시작하죠. 마치 이거야. 서로 간에 공조, 연합. 내가 실수해도 네가 커버해달라고. 그 순간 뭐예요? 상사만 왕따다? 상사 하나만 모르고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네끼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친하지도 않고요? 너무 멀지도 않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략기획실이나 문화 마케팅을 하건 어떤 마케팅을 하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예의 범절을 지키셔야 돼요. 상당히 매너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차가울 정도로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막 술 먹을 때 막 대가리에 해들어가고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지 않는다고 얘네들은요.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걔네들은요 술 적당히 먹고 적당한 선에서 빠져요. 왜요? 이 얘기가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저 친하게 지려고 나이가 나랑 비슷해 연배가.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됐더니 제 나이가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럼 좀 그렇잖아. 근데 상관은 없죠. 했더니 나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나랑 또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서 말로 차고 했거든요. 나는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근데 걔가 딱 그래. 왜냐면 내 클라이언트라. 나는 딱 그지. 야, 친하게 지내자. 그랬더니 그래. 그 순간 난 일이 편해져. 그리고 나서 약간 야 10세야. 뭐 여기까지 들어오자. 그럼 이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을이랑 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말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부터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얘가 이제 방호벽을 찌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획전략실 사람이나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뭐한 사람들은요 신입사원들한테도 다 존대해요. 신입사원들한테 야 엠마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좀 그래. 그냥 가끔 보면은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보면 약간 실수하죠. 그럼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느낌이 이거야. 들어오지 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너랑 나랑은 비즈니스 관계지. 너랑 나랑은 친구 관계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 한 선배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너 친구 사귀냐? 그래서 제가 일을 편하게 하려면 친구가 많아야 하잖아 했더니 회사에는 친구가 없대요. 동료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동료는 윈윈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남인 거고 친구는요 중학교 때까지. 그 친구 사귀고 싶으면 저희 의정부 가서 사귀래요. 회사에서 사귀지 말고. 왜요? 회사 사람들은요 친구하려고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일하려고 모인 단체지.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요 여러분 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강사가 되고 나서 저 옛날에 이제 에이전트 지금도 뭐 에이전트 운영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사장일 때는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죠. 클라이언트 만나도 뭐 같이 놀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강사가 되고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피곤해요. 옛날에 한번 목욕탕 갔다가 아는 수강생 만나가지고 잽싸게 나왔잖아. 왜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사내 강의예요. 사내 강의 진짜 어려워.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정말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애들 표정이 그래요. 넌 나해.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지도 못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은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알 듯 하면 바로 나가요. 그리고 아마 강사들도요, 강의하고 나서 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강사들, 이렇게 교육 담당자가 얘기할 때, 강사들한테 밥 먹자고 하면, 강사들 따로 먹어. 왜요?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외로운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페르소나가 너무 많아져. 네? 막 회사에서는 막 진짜 전투적인데 막 집에서 가면 애기가 돼버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예요? 약간 좀 골 때린. 제가 말했죠. 여러분 세상에 세 놈밖에 없다니까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형의 서비스를 얘기할 땐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무형이 있잖아. 그럼 내가 표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그 사람 말을 그게 안 듣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뭘 해도 뭐예요? 솔직히 웃긴다라고 그래요. 근데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말은 하되 행동은 안 보여주는 거야. 그죠? 행동은 딴 데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PT실에서 막 뭐라고 하고 나서요. 진짜 회사 내에서 내가 회사는 그런 거 있잖아. 말하면 참 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이 이래요. 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 띄워보고서 써봐 한번. 젠장. 그러니까 여러분, 야, 좋은 아이디어 있냐 하면 다들 눈 피하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단지 그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시간 지내지 마. 여러분, 진짜 회사에서 친구 사귀지 마요.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친구 아니냐? 너 비밀 좀 하나 얘기해봐. 난 김 부장이 참 성격이 더러운 것 같아. 그 새끼만 보면 짜증이 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걔가 부르면 나가야 된다? 왜 이제 걔는 상사다? 김 부장님 좀 만나봐야 되겠어? 아마 나간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기획전략실에 뭐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옷도, 여러분, 추리닝 안 입고 다녀요. 청바지 같은 거 안 입고 다녀요.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 방도 혼자 쓰겠어. 방도 혼자 써요. 방 같이 쓰자. 그죠? 그들은 단독방이래.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뭐 놓고 하라고 그래요. 왜요? 찌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요. 나가란 말이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대표님 방 혼자 쓰세요? 여러분,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딱 하나만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의자만 봐도 알아. 여러분, 의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그게 있는지 알아요. PC방 의자야? 아니, 가죽 의자야.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야. 문 앞? 여러분, 문 앞에서 누가 이래요? 보통 여러분 팀장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은 짱 박혀 있어. 그죠? 어딘가 이렇게 한쪽이 짱 박혀 있다고요. 그게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 그보다 더 높은 분은요. 독방 써요, 독방. 그 얘기가 뭘까요? 그죠?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접근도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보 공유를 한다고 다 공유하죠? 다 친하게 지내죠? 그죠? 여러분, 카드가 없잖아.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회사를 딱, 무슨 정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가는데, 회사를 딱 오픈한다고 하자. 그럼 회사가 한 달 정도 멎어야죠. 그 정도야, 그 정도 있어야 카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공개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분이랑 쭉 여기 보니까 너무 친한 거야. 그리고 막 윗분들, 아랫분들이랑도 뭐야? 너무 친해. 직원들이랑 너무 친해. 친한 건 좋아요. 친한 건 좋은데, 예의라는 게, 매너라는 걸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매너 있게 행동하시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건 이 사람들한테도 뭐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건 전혀 다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건 아침마다 여러분 지하철 타다 보면 말을 참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시끄러워요. 그렇죠? 되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건 말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임팩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하는 건 불리한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클라이언트랑 막 회의하다가 발동 걸려요. 상대방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막 하자. 그럼 한번 1시간 내내 말이라는 놈이 한번 발동 걸리면 또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얘기하다가 지가 나중에는 이런 말 한다고 이거 오늘 들었던 얘기는 좀 없었던 걸로 그러게 어디서 이미 다 말해놓고 그러면 이제 걔는 뭐야 내 거라고 그치? 여러분 누가 상대방이 말할 때요 다 적어봐 한번 상대방이 말할 때 다 적어봐요. 그래가지고 딱 말하면 잠깐만요 뭐 하십니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랑 말할 때 보이스 레코드 딱 올려놓고 말해봐. 말이 제대로 나오나. 그죠? 간단한 문제라니까요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화 전략 컨설팅을 할 때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오케이? 그 경계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문화 통화를 위한 새로운 마켓 세그먼트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과 창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참 회사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회사에 참 그러니까 큰 기업 있죠. 막 이렇게 막 삼성이나 막 이렇게 좀 컴페티션이 좀 심한 데는 애들이 진짜 전략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방 회사나 이렇게 뭐 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착해요. 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순해요.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순한데 꼭 그들의 상관은 낙하산이다. 그들의 상관은 그렇게 안 순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착하지도 않아요. 그죠? 착하던가요?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어때요? 전략적이라는 게 뭔데요? 어떨까요? 손님? 3년 있다 가니까. 여러분 3년 있다 간 애들이 언제나 성과를 달성한다? 걔네는 3년밖에 없었어요? 3년 있다 가니까 네. 대부분 낙하산의 문제점이 3년 정도 있다 가니까 이제 제일 보면 제일 먼저 잡는 게 인사나 이제 예산으로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오면 이제 뭐 아까 좀 비슷한 얘기 했는데 장이 오만 하니까 누가 오면 제일 먼저 인테리어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사람 바꾼대요. 네, 자기 사람으로요. 세 번째로 이제 정관이나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 작업이 결국 그 세 가지 작업을 통해가지고 6개월 안에 그걸 끝내면 이제 2년 편하게 지내다가 6개월 이제 조용히 있다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잘 보면은요. 저도 이제 기관에서 일하면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바뀌면 점령군이라고 하거든요. 점령군이 와요. 저때는 점령군이라고 해서 점령군이 와서 자기가 들어와서 일단 중요한 보직에 자기 멤버 놓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언제나 성과를 내요. 왜냐면 걔네들은 아까 말했죠. 3년밖에 없어요. 3년 안에 뭔가 이뤄내지 않으면요. 걔네들은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요. 뭐 옛날에 뭐 지방시나 뭐 이런 데 보면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한시직이야. 그러니까 평생 뭐 65세, 뭐 55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정년 보장 이런 게 없어요, 걔네들. 왜냐면 정년이 보장되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새로운 일을 하냐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을 벌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일을 안 벌려요. 왜요? 시키는 것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장이 안 되죠? 그럼 뭘 내야 돼요?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박지성이가 메뉴에서 정년을 보장했다고 해봐요. 그럼 맨날 아플걸? 그죠? 근데 여러분, 메뉴가 박지성한테 보장한 건 3년이다? 왜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년인지 아세요? 1년은 성과가 안 나요. 1년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3년 정도, 여러분 대통령도 뭐예요? 대통령도 여러분 한시직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인 경향이 더 많아. 그들은 여러분 뭐예요? 어디에 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1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직장을 다녀도 예를 들어 제가요. 직장을 다녀요. 정년 보장해? 난 거기 안 가요. 정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뺏어가겠다는 소리랑 똑같거든.
근데 내가 만약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정년으로 들어가죠. 근데 내가 자신 있다면요.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 옛날에 일본에서 종신제를 했을 때 평생을 보장했죠. 그 얘기는 평생의 가능성도 뺏었어요. 왜 그러냐면 종신제를 했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이 되기 어렵다고. 종신제를 보장했는데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노동시장을 되게 유연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일을 진짜 잘하는 애들은 한 달 단위로 일해요. 프리랜서. 진짜 돈 잘 버는 프리랜서. 그죠? 그리고 또 일을 진짜 못해도 한 달 단위로 움직여요. C급, 1급. 그죠? 잘 보면, 이사님 진짜 영화 감독 있잖아. 영화 감독 여러분, 영화 감독 어디 회사 다녀요? 회사 안 다니죠? 영화 감독은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화 뭐 연출하고 뭐 조명하고 하는 애들 정규직인가요? 정규직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도요. 그렇죠?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일이 없으면 흩어지는 조직이죠. 그게 되게 유연한 조직이거든. 왜? 영화야말로 무용이기 때문에. 성과를 창출할 수 없으면 뭐예요? 고정비를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얘기해드렸죠? 선점, 끝까지 하고, 강점, 다음과 다르다고, 차별화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혁신하고. 성공의 루트맵. 또 하나. 자, 쭉쭉쭉쭉 볼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뭐죠? 생각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잘하는 거, 생각을 잘 전달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생각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할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맨날 왜 뻔한 소리만 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의 숙성을 안 해요. 정보를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막 정보를 알려드리죠. 정보를 숙성하면 뭐가 나오죠? 지식이 나오죠. 정보가 여러분 그러면 정보의 숙성을 뭐라고 할까요? 생각의 숙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색이라고 해요. 그들은요, 한 가지 일을요, 정말 반복적으로 오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숙성하는 거야. 오래 생각해보고, 오래 생각해보고, 오래 생각해보고, 오래 생각하면 뭘 얻죠? 하나를 알게 돼요. 알다의 반대말 뭐죠? 깨닫다죠. 하나를 깨닫게 돼. 돌도 뭐 이런 좀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깨달은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하느냐면, 왜 못할까요? 너무 애들이랑 또 친하다니까? 생각 좀 하려면 애들이 뭐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문화 아이템이고 뭐 이런 사고. 여러분 컨설팅이라는 게 사고의 대행이야. 생각의 대행.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생각을 대신 못하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집에 딱 가면 텔레비 보시죠. 사람들 많이 텔레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뭐예요? 혼자 밥도 못 먹어요, 현대인들. 그죠?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영화도 못 가고요.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 없대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죠. 왕따 같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혼자 여행도 가고요. 혼자 거리를 걸어. 옛날에 유명한 사상가들은 산보를 많이 다녔어요. 혼자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생각하고 생각하다 졸고 또 생각하면 뭔가 뭐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 넘치는 걸 봤거든요.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근데 오직 그 하나를 보고 유레카라고 외친 건 아르키메데스거든요. 왜요? 생각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가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잤거든요. 얼마나 더 알고 얼마나 자빠져 자야 중력이라는 걸 알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해석.
문화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뭐 하려면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숙성을 못 시키면 뭐예요? 깊이가 없어. 여러분, 한 권의 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한 장이 움직이나요? 한 줄이 움직이던가요? 그 사람이랑 1시간 대화해서 마음을 움직이나요? 한 마디가 움직이나요? 그렇죠? 그 하나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기획서 쓰는 걸 알려드릴 때도 기획서 자기가 못 쓴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기획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기획을 못 하는데 뻔한 생각을 어떻게든지 이쁘게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 근데 기획서, 아이디어 제안서 보고서가 되게 형편없어. 이거와 아이디어가 진짜 형편없어. 근데 진짜 이쁘게 썼어. 후자가 짜증나게 한다고요. 기껏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봤더니 뭐야 별거 없으면 시간 낭비 짜증난다고. 근데 은근히 여러분 잘 보면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애들은 생각이 진짜 많고 생각이 진짜 깊은 애들은 말을 못한다? 잘 보면 말을 못해요. 잘. 왜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책 읽어보면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 별로 생각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한다? 그치? 근데 듣고 보면 별건 없다. 여러분 토크쇼 같은 거 저는 토크쇼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토크쇼 같은 거 보면 진짜 깔깔깔대고 재밌지만 뭐야 남는 건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숙성하는 법을 많이 해요. 특히 문화예술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는가에 대해서 think 언제까지요? think는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성과예요? 깨달은 것도 성과는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 깨달은 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던 돈을 벌던 그게 성과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은 정보 갖고 움직여지질 않아요. 뭔가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이라는 것도 내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책을 더 보고 얼마나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하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뭐 사업 뭐 이런 거에서 사업해라. 사업이 정말 뭐가 됐다.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야 하지. 건강이 중요하다 아시죠? 근데 건강관리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자, 이런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행위, 나누는 행위. 그죠? 자, 이런 거 우리 다 했죠?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뭐예요? 새로운 아이템은 언제나 여러분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한다고 했죠? 그죠? 도전정신. 어정하게 껴있는 사람 잘 안 하고요. 새로운 걸 하려면 언제나 기존의 것. 블랙 앤 화이트가 차별화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네 번째 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번째 놈은 없어요. 네 번째 놈을 뭐라고 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번째 놈은 다 기타예요. 그죠? 다 기타니까 생각이 안 난다. 새로운 아이템을 하려면 기존의 것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를 깨달게 돼요. 뭘 깨달으면 정보가 안 보여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세상에 똑똑한 놈이 너무 많고요. 그죠? 난 참 이제야 알았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묘해진다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냈는데 몇 권 이제 책을 많이 못 내겠어. 무서워서 펜 들기가 무서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책 내기가 어렵더라고. 알면 알수록 사업하기가 어렵더라고. 여자를 알면 알수록 여자를 다루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대충 알아야 사업도 대충 알아야 하죠. 사업을 너무 잘 알죠. 법도 대충 알아야 돼. 대리님 길을 가다가요 조폭애를 만났어요. 조폭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째려봐. 얘가 무서워요.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강목 듣고 째려봐. 중학교 애들이 훨씬 무서워요. 조폭은요 민간인 안 때려요. 조폭은 조폭 세상, 민간인은 민간인 세상. 중학교 애들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한 4, 5명이서 강목은 안 입고 상당히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몸이 중학교 애들이 아니야. 애들이 저한테 오서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담배 좀 열립시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중학교 애들은요, 이 새끼들이 하면, 뭐야, 아저씨 하고, 조폭들은 찔러도요, 어딜 찌르는지 아세요? 조폭들은 찔러도요, 죽지 않은데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공공의 적 보면 찌르는 연습하잖아. 왜요? 조폭들은 여러분, 싸울 때 비열한 거리나 이런 영화 보면, 이 아래를 잘라요. 왜냐면, 전투력 상실이야. 못 깨기게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중에 최고가 뭐야? 그냥 아킬레스건이나 탁탁 끊어서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 애들은 뭐야? 그냥 찔러.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찌르고요. 보통 안 빠지거든요. 찌르고 놓고 가요. 예. 네. 그건 뭐예요? 뭐 증거도 다 남겨주고 가는 거죠. 예. 네. 그게 왜냐? 모르면 추진력이 되게 강해져요. 알면 알수록 무서워진다고요. 세상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알아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알려야죠. 그렇죠? 알리는 방법,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있다고 했죠? 언제나.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분석은 하나의 답, 해석은 여러 개의 답. 근데 해석을 잘하려면 뭐예요? 깨달음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여러분 통계학과 출신은 CEO가 없더라고. 문화예술 출신들이 CEO가 더 많더라고요. 보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숫자의 놀이가 아니라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하더라고. 그죠?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무리 여러분 그 사회과학 SPSS로 통계 분석을 해도 내 눈엔 안 보여. 우리 교수님 눈에만 보여. 나는 다 숫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내가 SPSS 하자, 내가 통계 다 돌리자, 교수님은 결국 받아다가 야 이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그 되게 억울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전문화야. 그 사람은 그 과정 다 겪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석을 여러 가지 해야만 여러 보인다. 알다의 반대말 깨닫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어야 돼요? 문화가 돈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문화를 뭐를 해 아는 사람보다 언제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문화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자금도 얻어낼 수 있죠. 자금 개발하는 게 아니야. 자금을 개발하려면 사람 먼저 움직여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쭉 봤죠. 그죠? 가끔 새로운 책을 읽기보단 읽었던 책을 또 읽다 보면 새로운 거, 예전에 못 봤던 거를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소문을 만드는 것도 블로그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왜 안 할까요? 깨닫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초기 추진력이 되게 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대로 자기를 몰아넣는다고 했죠? 자, 메시지와 컴플리트와 플롯과 캐릭터로 뭐예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전략은 명령이지만 스토리는 스며들어요. 전략은 전파가 잘 안 돼요. 왜? 명령토로 가는 건 전파가 안 되지만 여러분 엄마가 말하는 건 잘 안 해도 친구가 말하는 건 스토리 형식이거든요. 엄마는 나를 판단하지만 친구는 나를 절대 판단하지 않죠. 그래서 친구 얘기가 훨씬 더 잘 들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모르던 아이템들이 있어. 근데 언제나 그러죠. 남들이 뭐 하면 나중에 좋았다. 언제나 여러분 대박 상품 보면 기가 막힌 게 없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었을 때의 문제겠죠. 자, 그럼 오늘 마케팅, 문화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 구성법 좀 더 들어가 보자. 문화기획자 및 마케터를 위한 전략 프로세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략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전략. 저는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 말하는 것보단
비주얼로 말하는 걸 훨씬 더 쉬워하는데, 한번 제가 다른 데에서도 한번 얘기해봤지만,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깨닫다를 한번 이미지로 표현해보세요. 뭐 생각하고요? 예? 이미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제가 깨닫다를, 제가 이제 외부 출강 갔을 때 한번 얘기해보면, 깨닫다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땡! 이렇게 전구 있죠? 땡! 이거래. 대리님, 깨닫다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하고 나면 아, 이게 쾌가 뭔가 펑 뚫리는 거, 좋은데? 이사님은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SK 다니시는 분은 깨닫다를, 이거 뭐지? 이게 탁자를 탁 치는 거. 어떻게 표현할래요? 이사님은요? 계란이 깨지는 그냥 팍 깨지는 거. 차장님은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 대리님은요? 저는 어디 부딪혔을 때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눈에 별 돈다고 그냥 어디 부딪혔을 때 그런. 가끔씩 내가 뭘 전달하려면 언어가 참 그거에 많은 언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파워포인트 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 말하는. 여러분 막 전략하면 막 이거 화살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저는 깨닫다라는 게 제가 몇 번 깨달아 봤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빅뱅 있죠. 그러니까 행성 하나가 안에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몇 번 깨달아 본 적이 있는데, 깨닫다라는 게 제가 아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네가 뭔가를 아는데 거기에서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이러고 있는 거래요. 달랑달랑달랑달랑 있는데 누가 와서 딱 말을 하면 뭐야? 빵 터져버리는데, 그때 한번 깨달아 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간대요. 깨달으면 못 돌아간대요.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닫고 사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놀지언정 그죠? 다시 못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깨닫다라는 거, 아이디어는 이거 같거든요. 깨달은 건 아까 비슷한 게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냥 모든 게 빵 터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깨달은 그 전과 뒤가 달라요.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야. 막 가끔 어떤 분은 이걸 깨달았대요. 왔다.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삼촌이 되게 기독교를 아니었거든요. 되게 불신자였는데, 아버지가 저희 삼촌이 저희랑 같이 살았을 때 매일 삼촌이 자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머리맡에 틀어놨어요. 왜냐면 알파파로 할 거래.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삼촌이 새벽에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점점 믿질 않더라고.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 점점 믿지 않죠? 그쵸? 그걸 연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믿게 되는 사람은 점점점이 아니라 계속 거부하다가 뭐예요? 빵! 그리고 그 다음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자기가 깨달아서 믿은 사람은 못 돌아가지만, 그냥 뭐 여자 때문에 믿는 애들은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돌아가요. 혹은 목적이 달성되면 돌아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뭐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말해요. 제한된 자원을 적소에 뭐 배치하는 행위, 뭐 되게 말이 되게 많어.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뭐가 느껴지나요, 전략이? 여러분, 전략하면 되게 복잡함이 느껴지나요? 단순한 게 느껴지나요? 전략은 되게 단순해서, 그죠? 재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죠? 전략은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단순한 걸 싫어해.
사람들은 복잡한 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복잡한 거를 더, 여러분, 집에 가면 TV 리모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버튼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결국 뭐예요? 껐다 켰다 음량 채널 바꾸는 것밖에 몰라요. 너무 단순해버리면 뭐야? 야, 너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이건 욕이거든요. 전략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또 어때요? 자, 여러분, 전략하면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전략의 이미지. 화살이죠. 그죠? 화살에 뭐예요? 그죠? 활시로 가운데 정중앙한 거죠. 빡! 그게 전략 맨날 이미지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이 이게 언제나 전략 체크법이 있어요. 제가 하는 전략 체크법이 딱 하나예요. 이게 전략인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노력적인가? 이게 전략적인가? 난 그거 보면 진짜 구분을 쉽게 하겠어. 쟤네들이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자, 전략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 전략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되게 클리어하게 알고 있어요. 노력은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섭질. 뭘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달성할까요? 그건 바램. 자, 감이라고 하죠. 그죠?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를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감. 이번에 여러분 프랑스의 앙리가 손으로 공을 넣었다고 하죠. 여러분, 걔가 손으로 의도적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저도 봤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요,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K1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보고 피하는 애가 어딨어.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눈을 맞으면 이런 데 비끼는 거야. 눈 알을 맞는 사람이 없죠. 언제나. 왜요? 이렇게 엄청나게 뭐예요? 몸이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결국 여러분 스포츠맨들은 뭐예요? 감각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자, 싸움에서 배우는 전략의 기술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싸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노력의 문제야. 열심히 싸우면 돼.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은 조건에 싸운다면 뭐예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하면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페어한가요? 어떤 애들은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아버지가 10억짜리 집을 사주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대학 졸업과 함께 어떤 애는 집을 갖고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뭐예요? 월세부터 시작해요. 대학 똑같이 나왔는데 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별 문제가 없다? 치사하게 이렇게 싸우면요. 여러분, 왜 문화예술 쪽에 전략이라는 게 들어올랐을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문화예술단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전략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문화예술단체가 늘었다? 여러분, 문화예술단체, 문화 아이템, 문화 마케팅 앞으로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그럼 전략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전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 때 무슨 전략이죠? 네가 뭘 잘해? 그죠? 네가 뭘 잘하냐고. 그죠? 근데 여럿이 있으면 뭐가 전략이죠? 네가 쟤랑 뭐가 다른데? 야, 내가 다른 거 빼고 왜 제 제품보단 네 제품을 사야 되는데? 말해봐. 우린 친하잖아요. 그게 네 차별하구나. 그럼 사준다. 똑같은 여러분 수많은, 혹시 이사님 보험 들으셨죠?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몸보험 다 들으셨죠?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친구, 아는 지인을 통해서 했나요? 그렇죠? 왜요? 보험이 너무 많죠? 그렇죠? 보험이 너무 많아서 일방적으로 몇 점 몇이냐 하니까 딱 하나죠. 친구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왜요? 그 나름 귀차니즘이거든요. 그렇죠? 귀차니즘. 왜 귀찮아요? 병원이 한두 개야. 그렇죠? 우리 와이프랑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전자제품 하나 샀죠? 우리 와이프랑 맨날 싸워요. 그 매뉴얼 좀 읽어보고 알려줘.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이 해? 왜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저는
저희 집 테레비를 최근에 알았어요. 나는 재밌는 거 보다가요. 선동영화 보다가 잠깐 미치겠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빨리 갔다가 와. 그리고 나중에 한 1, 2년 후에 알았어요. 우리 집에 타임머신 기능이 있더라고. 젠장. 왜요? 필요하니까 찾아보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참 세상에도 재밌게 맞춰 살더라고. 근데 안 불편해. 왜요? 원래 그런다고 하면요. 그죠? 여러분 휴대폰 없을 때도 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전략적일까? 얘의 전략은 뭐죠? 자, 밀어붙여자. 왜요? 얘의 전략은 왜죠? 강점이 있잖아. 수적으로 유리한 거죠? 얘는요? 없죠? 그럼 누가 더 전략적이냐 이거죠? 자, 보세요. 전략 탄생에 일단 과잉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략은. 영화사가 한둘이던가요? 영화 배우가 한둘이던가요? 연예인 되려는 애가 한둘이던가요? 제가 알기로 보니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죠? 여러분, 영화 배우가 한 명이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죠? 신종플루가 남자를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랑 결혼할래요? 나밖에 없으면, 다 죽고 나밖에 없으면 난 프리미엄이라고요. 내가 코 찔찔이로 다니던, 뭐를 하든 씻지도 않든. 왜? 난 남자로서의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대리님이 살아남으시면요. 대리님이 살아남으셨어? 그럼 우리 둘이 있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강신지영 씨한테 옵션이 생기죠. 그럼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전투를, 시비를 걸까요? 대리님한테?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면 친하게 지낸 다음 밥에다 약할까요? 그죠? 그잖아.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뭐예요? 어차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비롯되고 약자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그죠? 전략이라는 놈은. 약자에서 생겨난 건데 요새는요. 대기업한테 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약자는 더 불리해요. 약자는 일을 해야지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근데 아주 다행히도 대기업 분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배우는 건 되게 많아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전략은 뭐에 대한 얘기죠? 이기기 위해서 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야 이기기 위해서 뭐를 찾아야 돼? 일단 얘를 쳐야 돼. 왓. 그치? 전략은 왓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묻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할 건데, 뭘. 그죠? 그럼 전술은 뭘까요? 어떻게 죠? 뭐 어떻게 했죠? 얘를 하나 쳐서 뭐예요? 얘네들을 쫄게 만드는 거죠? 그죠? 아니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야. 그죠? 얘의 목적이 뭐냐? 이기는 거라면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기려면 뭐가 해야죠? 전략이 뭐죠? 이기려면 총이 있어야 돼. 총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100명이든 뭐예요? 100명이면 안 되겠다. 그건 기관총이 있어야, 수류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자가 뭐예요?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략이라는 놈은요, 진 놈, 이긴 놈한테는 치사한 거고, 이긴 놈한테는 전략이고, 진 놈한테는 치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성공하는 전략의 필수 요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전략을 한번, 저는 전략을, 자원 배치, 교수님의 무슨 논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전략이 너무 포괄적이라 느껴야 돼. 전 전략을 예전에 느꼈거든요. 뭐가 전략이고 뭐가 전략이 아닌지. 자, 일단 제가 느낀 걸 보면 노력의 반대예요. 오케이? 여러분, 노력의 반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나 여러분 전략을 수행하는데 내가 그거의 주체자. 그럼 다 노력이야. 내가 뭘 해야 되고요? 내가 이거 해야 되고요?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럼 다 노력이에요. 그죠? 내가 없는데 돌자. 성과가 나죠. 그러면 전략일 확률이 되게 커. 자, 두 번째는요. 성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전략은 성과에 포커스를 두고 노력은 자신의 포커스를 둔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노력가인가 전략가인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게 노력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문화마케팅 우리 회사 내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내가 강의를 잘 못해. 그럼 강의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준비를 할 거야. 이건 뭐죠? 이건 노력이죠. 왜요? 나한테 포커스 맞췄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강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내가 하기엔 성과 달성이 안 됐죠. 그럼 방법은 뭐죠? 일단 목표가 뭐죠? 수강생들의 만족이죠. 그럼 뭐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죠. 그죠? 근데 데리고 온 사람도 일을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배우냐? 매니지먼트라는 걸 배워요. 그죠? 이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 영화를 할 때는요, 조명하고 뭐 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뭐야? 베스트를 끌어들이는 거죠. 중요한 건 뭐야? 잘된 영화를 찍는 게 아니죠. 잘된 영화는 성과가 될 수 없죠.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 영화를 보세요. 잘을 만들었어도 여러 째우죠. 그렇죠? 재밌는 영화는 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7,000원을 내고도 볼만한 영화죠. 7,000원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요. 일단 다른 영화보다도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봐요. 그렇죠? 수많은 레이스에서 이겨낸 놈, 그걸 봐요. 영화를 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직원들한테 분명히 물어보세요. 성과가 뭐냐고요. 네가 결국 해내는 게 뭐야? 우리 회사 다니는 성과가 뭐야? 물어보세요. 먹고 살라고요. 내보내세요. 왜요? 걘 절대로 기획을 안 합니다. 먹고 살려는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가 여기 다니는 이유가 뭐야? 특별히 없습니다. 걘 삽질합니다. 그렇죠? 가장 베스트가 뭘까요? 우리 회사를,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를 저는 최고의 영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특히 여러분 인재는요, 여러분 인재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인재는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요. 인재는요, 되게 자기를 위해요. 인재는 남을 위하는 법이 없어요. 인재는 자기를 위해요. 인재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인재들은요, 남을 행복하게 안 해줘요. 남을 행복해 해주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인재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누를 사람과 다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룰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인재들이에요. 인재들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해요. 인재들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재들은 뭐예요? 이게 진마가 아니라 이게 야생마라 뭐예요? 시간을 좀 걸려. 그렇죠? 대부분 뭐냐면 인재들은, 저는 우리 회사에서 뭘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가 있어요. 뭘 배워서 나가겠다. 그렇죠? 아니 뭔가 자기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문제예요. 너무 강하면 먼저 나가겠죠. 그걸 조율하는 게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회사에 다룰 만한 애는 없고, 여러분 대표님도 다 회사 가서 보세요. 차장님도 가서 보세요. 내 부하 직원에 다룰 애들이 많죠. 그리고 누를 애들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만 많고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인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내가 못 따라와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딱 가봤더니 우리 회사에 누를 애들만 많아. 다룰 애는 없어. 그럼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걔네들은 여러분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자. 그리고 나서 일을 안 찾아봐요. 왜요? 했잖아. 선생님 진짜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회사에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원래 인재들은 누구한테 뭐예요? 통제받거나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들은 뭐예요? 윈윈이라는 걸 찾아줘야 돼. 그들한테 여러분 가가지고 뭐 깔아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왜요? 걔는 깔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대표님이 뭔가 찾아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뭐예요? 나가요. 자유를 찾아. 그죠? 그러면 누가만 남을까요? 우리 회사엔 다 내가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애들만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되게 착해요. 말도 잘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면 뭐예요? 막 우리 대표님, 우리 이사님 짱 하고 뭐예요? 막 충성주도 잘해요. 근데 회사는 언제나 똑같고요. 난 일이 언제나 많아요. 걔네들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박수 쳐주기. 이사님이 제일 잘해요. 이사님 없이 우리가 뭐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뭐예요? 걔네들한테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난 인기가 있거든요. 그 순간 조직은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과가 뭔지 분명히 보여야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리뉴얼 시켜야 돼. 왜요? 성과라는 것도 제 리뉴얼 안 시키면 그것도 뭐예요? 모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의의 성과는 뭘까요? 내가 문화마케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분, 내가 이 강의를 듣고 2시간짜리 문화마케팅 강의를 하고 싶어. 그럼 분명히 그 떠오른 루트가 보일걸? 그쵸? 여러분 공부도 멍하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나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배우는 건 성과가 아니에요. 배워서 뭘 할 건데요가 성과겠죠. 자, 그럼 성공하는 전략의 필수 요소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숏웨이예요, 숏웨이. 숏웨이가 뭘까요? 빠른 길을 찾아내는 거죠.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스타트예요. 이게 목표예요. 성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렇게 가도 되죠? 또 이렇게 와도 되죠? 이렇게 와도 되죠? 어디가 제일 숏웨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스트라테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나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게 가고 싶은 데야.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라이프라고 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지 같은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그렇죠? 세상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전략은 뭘까요? 계획은 뭘까요? 스트레이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건 다 삽질이었다. 그렇죠? 이거 다 삽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둔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이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숏웨이를 찾아냈으면 됐잖아. 그럼 여러분 전략을 찾아내는 방법 딱 하나죠. 전략 부재 상태가 뭘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내가 문화 마케팅은 여러분 문화 마케팅은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마케팅이나 기획실 사람들은요 문화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 브랜드 그거 다 뭐예요? 그건 상관없어. 뭐를 해도 매출만 올리면. 그렇죠? 왜요? 그건 유행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문화 마케팅이라는 놈도 2, 3년 전에 피크였지 지금은 많이 시들었거든요. 그전에는 또 오감 마케팅이라고 또 난리가 쳤고 블루오션 마케팅이라고 난리를 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내에 우리 기업이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기업이 돈을 목표다, 아니면 우리 기업이 뭐예요? 영화도 그런 거죠. 내가 영화를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직장 다니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래요. 삽질하고 있는 거죠. 직장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을 텐데. 직장인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횡령해요. 왜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 여러분 은행 여직원이 돈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럼 삥땅 튄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객 만족일까요? 지가 경영자죠? 그렇죠? 직장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성과가 뭘까요? 뭐로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봐요. 직장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오기 위해서요. 나오기 위해서 트레이닝 받는 장소로는 직장이 참 좋아. 돈 주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죠? 근데 더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 지 현황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죠? 그럼 뭐예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이걸 찾다가 뭐예요? 지저분하게만 만들어 놓고, 성과는 없어요. 우리 기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게 현황 분석. 그죠? 그 다음 골드가 클리어하면 뭐야? 전략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은
세워지는 거죠. 전략은 여러분 내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은 세워지는데 문제는 그 전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감당하기가 어렵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삽질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전략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략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략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목표, 현황, 그렇죠?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야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해법이 있죠. 해법 중에서 가장 숏웨이고 노력이고 성과에 맞춘 게 전략인 거야. 혹시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기술이 왜 안 좋은 거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문제 해결 기술력을 키운다는 건 그거야말로 삽질이죠. 여러분 내가 신종플루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타미플루 먹었어. 그럼 안 걸리는 것만 못하잖아. 그럼 뭘 해야죠? 문제 예방의 기술이어야죠. 그죠? 근데 문제 예방의 기술은 또 문제가 있다? 뭐죠? 사람은요 여러분 아마 신종플루로 얘기해 볼게요. 내 주변에 신종플루를 아무도 안 걸리면 감이 없다? 그죠? 근데 네가 아는 지인이 신종플루로 옛날에 예를 들어 죽었다고 쳐. 그러면 그때부터 마스크 차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문제가 됐거든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 방법을 찾아. 그죠? 근데 문제가 있고 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건 결국 문제 없기 전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행동을 하려면 뭐예요? 가상의 문제라는 놈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문제 예방의 기술이에요. 자, 전략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전제되냐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종류는 두 개가 있거든요. 수동적인 문제가 있고 자발적인 문제가 있어요. 수동적인 문제는 뭘까요? 내가 병에 걸린 거야. 자발적인 문제는 뭐죠? 내가 백신을 맞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백신 맞을 때 건강할 때 백신 안 맞으면 백신 맞고 죽어요. 백신은 건강할 때 맞는 거예요. 왜요? 그 백신은 일종의 균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백신 맞고 바로 낫는 게 아니죠? 일주일 정도 있어야 몸에 그렇죠? 안티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뭐하러 문제를 맞아요? 그건 뭐예요? 미래로의 발전이죠?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전략을 실행할 때가 됐는데 야 대표님 문제 터졌습니다. 이건 대부분 과거로의 회귀야. 그래서 대표들이 싫어해요. 문제 터졌다라는 건. 왜요? 이미 득은 없어. 그렇죠? 문제를 뭐 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나와야 돼. 문제가 있냐? 여러분 매출이 떨어지는 거와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 건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마녀만 잡는다니까요. 그렇죠? 떨어졌는 건 과거 완료거든. 어쩌라고. 누가 책임질 건데. 문제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책임론이야. 그렇죠? 향후 뭐뭐해서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를 안 믿어.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게 와야만 뭐예요? 읍질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인 문제, 골칫거리,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골칫거리라고 해서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여러분 자발적 문제는 뭐예요? 목표와 도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전략을 수립하려면 수동적 문제가 낫겠어요? 자발적 문제가 낫겠어요? 어차피 문제는 똑같다면. 수동적 문제는 어차피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리고 자발적 문제는요. 그렇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자라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문제 생기거든요. 자, 무엇이 그런 문제를 만들까요? 문제를 만드는 놈을 알아야 했잖아요. 문제란 이게 현황이 있죠.
뭐가요?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요. 갑자기 여러분 직장 잘 다니다가 뭐예요? 갑자기 출세하고 싶단 말이야. 갑자기 뭘 배우고 싶고, 여러분,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쉬고 싶고, 여러분, 일요일 날, 누워서 잔다고 휴식되는 것도 아니에요. 쉬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게 쉬는 건데, 스키장 가고, 어디 가고, 그래야 쉰 것 같죠? 그렇죠?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욕망이라는 놈이. 이렇게 은근슬쩍 일어나서 뭐예요? 나한테 불균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 욕망을 해결하는 기법이 뭐예요? 욕구를 없애라고 그래. 이걸 종교적 입장이라고 하죠. 문화 마케팅?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가 야, 문화할 게 뭐 있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럼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플러스 해법이 있어요. 현황을 올리면 돼. 야, 요새 많이 문화 마케팅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뭐 문화에 그렇죠. 그냥 어떻게 진행할 건데. 야, 우리도 당연히 해봐야지. 그러면 올리면 되잖아요. 어떤 게 여러분 생산적일까요? 이게 생산적인 거야. 어떤 게 가장 단순할까요? 빠른 해결책. 뭐야? 목표를 안 세우면 돼요. 그죠? 이런 걸 잘한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겐지스 강에다가 뭐예요? 머리 한번 감으면 다 나는 거죠.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게 1000년의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문화 마케팅을 뭐하러 배워요? 피곤하게. 마케팅도 몰라 죽겠는데. 그럼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서양에서는요.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버리라고 해서 무소유를 외쳤죠.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 갔으면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다 잡념을 버리라고. 그래야 마음에 평화를 얻거든.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뭐야? 야, 달성하면 되는데 그것도 빨리 달성하면 돼. 그걸 뭘 가르쳐 줬을까요? 전략적 사고를 알려준 거예요. 빨리 달성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욕망 위에 문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존재해야 될까요? 욕망이라는 건 없으면 돼요. 욕심. 여러분 은근히요. 아까 말했죠. 좀 전략가들은 나쁜 놈도 아니고 좋은 놈도 아니고요. 오직 저는 이렇게 봐요. 못된 놈들이에요. 그들은. 못됐다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못됐다라는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못됐다라는 건 그냥 못된 거예요. 참 못된 애들 있죠. 그죠? 참 전략적이야. 그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이 친구들은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요, 목표 조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진 않아요. 그들은 목표는 조정 안 하고요. 끊임없이 뭐예요? 현황을 올려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시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절약하죠. 그죠? 그럼 절약하잖아요. 외식 줄이고 뭐 줄이고 뭐 줄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빵 사요. 결국 경기는 좋아질 거거든요. 그게 돈을 버는 거죠. 왜요? 매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 그 매물. 그죠? 왜요? 사놓으면 버티면 되잖아. 그걸로 버텨요. 자, 무엇이 목적과 적이라는 놈이 있으면 문제가 만들어져요. 목적과 적.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보면 되죠. 또 아까 수동적 문제, 능동적 문제, 자발적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번엔 내부적 문제야? 외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전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실행하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물어봐. 제대로 물어봐야 제대로 답변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멍청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대표님, 저 이 과정 들으면 문화 마케팅 잘해요? 아, 마이 갓. 그건 나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전파가 아니에요.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이 제 교육을 듣고 문화 마케팅 책으로 한번 사서 직접 보고 더 추가 강의를 한번 꼭 저희 강의가 아니라 어디서라도 강의를 들어보고
좀 문화 마케팅에서 내가 조금 내 스스로가 움직여서 좀 더 파봐야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교육은 거기까지예요. 입에다 떠넘겨 주지는 않아요. 그쵸? 자, 내부의 문제는 뭐냐면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현황이 불만족스럽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죠? 목표를 없애면 되죠? 목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 세우면 해피한 거야. 외부의 문제는 뭘로 인해서 기인될까요? 저기에요. 내가 5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내 친구 700만 원 받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안 봐요. 그죠? 안 보면 돼요. 또요. 악성 댓글 써요. 이 자식 비리를 저지른 것 같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한다고 하죠? 그런 거. 끌어내리기. 그럼 해피하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끌어내리는 게 더 쉽고. 그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자, 목표. 이거는 뭐예요? 목표 하락. 현황 상승. 이거밖에 없죠. 또 내부의 문제는 여러분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목표로 안 되면 또 뭐가 있죠? 언제까지 시장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목표가 올라간 게 아니라 현황이 떨어지죠. 보험회사에서 언제나 그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냐고. 그죠? 내 친구도 걸린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뭐예요? 불안하죠? 일단 흔들어 놓기야. 답은 뭐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달에 9,800원이죠. 그죠? 은근히 뭐예요? 보험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여러분 자동차 요새 쏘나타 소 새로 나왔죠. 자동차가 보면 계속 엔진은 똑같은데 껍데기를 바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촌스럽게 만들어놔야 차가 사지. 그죠? 왜요? 요새는 차가 잘 안 서요. 그죠? 여러분 시계 뭐 있죠? 사람들이 시계를 뭐예요? 안 망가져 시계가. 그죠? 그래서 시계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계를 뭘로 만들었죠? 그죠? 그게 뭐죠? 그죠? 스와치라는 거죠. 시계를 안 바꾸고 똑같이만 차고 다니면 뭐에 촌스러운 걸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누가 촌스럽다 안 촌스럽다의 문제를 가질까요? 제가요? 난 시계도 없어. 누가요? 이사님이 타 계실까요? 그죠? 우리 시계가 안 망가지면 되거든. 그죠? 여러분 한때요 돌핀이라는 시계가 참 잘 팔렸어요. 100m 방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100m 들어가면 죽거든요. 100m 들어가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돌핀이 아날로그 시계를 커버한 전자시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전자시계 촌스럽다는 거야. 근데 돌핀이 아직도 잘 팔린다? 누구한테요? 군대 갈 때는 돌핀 사줘요. 애들이. 그죠? 군대에서는 못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민간인을 타겟으로 나온 잡지가. 그죠? 사람들한테 좋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들은 좋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야한 생각은 해도. 야한 생각하고 싶어서 열린 시장이 야서울 시장이죠. 그죠? 필요가 없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에겐 좋은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었죠. 누구죠? 군대예요. 군대에서 봤죠. 좋은 생각 군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가 그거는 솔루션이거든요. 초코파이 잘 안 먹어요, 사람들. 살쪄요. 근데 초코파이면은 종교를 바꾸는 아이들이 있죠. 군대가 여러분 엄청나게 소모하는 집단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군대의 시장은 퀄리티가 아니야. 가격이지. 그냥 대량 납품이죠. 걔네들 돌조 씹어 먹거든요. 자, 저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이래야잖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전략의 세계적인 명서 손자병법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무찔러야 될 적이 누군지 알면 그건 아는데 지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적은 끊임없이 뭐예요? 지가 뭐 하려는지 안 알려주고 나는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니는지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군대 장교가 있는데 군 장교 애가 그러더라고요. 전투 앞으로 이러자. 그럼 사병 앞에서 있는 애들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제가 날 죽이려고 하잖아. 왜 싸워야 되는지 제가 쏘잖아요. 그죠? 쏘다 보니까 뭐예요? 기분 역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앞으로 하는데 다 놓고요. 싸우지 맙시다. 죽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럼 뒤에서 아무리 뭐 해도 뭐예요? 아무도 안 싸우면 평화야. 근데 뭐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신뢰라는 없죠. 처음 본 놈이거든요. 내가 칼을 놓으면 쟤도 놓겠냐라는 합의가 없다고. 그러니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사령관은요. 제일 안전한 데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자원 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령관은 왜 싸우는지 알까요? 그렇죠? 또 이건 또 뭐예요? 정치적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보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문제를 만들어요. 전쟁이 유일한 해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문제는 적이고 적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적을 섬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죠? 자, 내부의 문제를 능동적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걸 수동적 문제라고 해요. 적이 쳐들어와서 섬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부의 문제는 왜 능동적이죠?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발전적일까요? 이게 혁신이야. 이건요 차별하고요. 그죠? 자기가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높은 목표를 잡고 하는 거죠. 자, 문제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기술, 뭐 전략의, 뭐 전쟁의 기술, 뭐 전략 뭐 있어도 여러분 책 다 읽어보세요. 헷갈린다니까. 전략이라는 놈을 워드로 알게 되면 되게 헷갈려요. 자, 일단 현황 나, 목적, 적. 이 둘 사이에 뭐가 나죠? 갭, 뭔가 문제, 뭔가 차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곱하기로 와요. 그럼 문제가 여러분 시점 정해놓고 하나하나씩 오나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떼거리로 몰려오던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플 시간도 없대요. 백수들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하루가 지루한 거야. 회사를 다니는 건 지가 회사 다니고 싶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회사 안 다니고 싶죠. 자, 현황과 목적 사이에는 내부적 문제라는 게 일어나요. 이거는 능동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서 추구해야 될 건 이 문제예요. 그렇죠? 적이 쳐들어오고 나서 그렇죠? 남들이 경쟁 제품을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 그게 혁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카드도 뭐 이러죠? 변화가 제일 쉬웠어요. 변화 is my pleasure라고 하죠. 얼마나 여러분 현대카드가 차별화할 게 없어서 뒷면, 앞면, 옆면이를 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적과 현황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외부적 문제예요. 문제가 안에서 밖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외상보다 내상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죠? 외상은 뭐예요? 보이거든. 내상은 언제 보이냐고 하냐면 돌이킬 수 없을 때 보인대요. 암은 외상이 아니고 내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암은요 지가 만드는 거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수동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해결하느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전략이라는 놈은 문제가 나와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이용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자, 즉 전략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여러분 전략이 감이 오세요? 자, 문제 발견의 툴. 가장 마케팅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 뭐예요? 3C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뭔 차이가 있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 나 목적이 뭐죠? 소비자죠. 소비자를 더 많이 내 걸로 갖고 오는 거잖아. 그죠? 적이 누구죠? 경쟁자죠? 그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기 있고 전략도 여기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플레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걸로 문제를 만드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문제를 뭐 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비싼 아동복을 입히게 하려면 뭘 팔면 되죠? 아토피를 팔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해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산을 언제 사요? 그러면 비 안 오면요? 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얘기하면 사세요? 오면 사세요? 말이 있지 않아요? 예? 우산이 많으니까 오면 사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못 팔아요? 어떻게 해요? 비가 온다고요? 비가 안 올 거래요. 오늘 해 쨍쨍해. 우산 파세요. 여러분은 우산을 팔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팔아야 돼?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우산을 쓰는 게 아니야. 비를 피하고 싶은 거죠. 우산 말고 비옷도 있어. 근데 비옷은 걸리적거리거든. 그죠? 우산을 샀는데 우산이 안 들어가고 잊어먹어서 3단으로 만들어 놓은 건 우산을 잊어먹고 귀찮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자, 비가 안 와요. 우산은 팔아야겠어요. 그럼 자외선이라도 파시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산이 양산될 테니까. 왜요? 여러분의 솔루션은 신종플루가 났던 뭐가 났던 뭐예요? 신종플루 나왔다고 영화 안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면 늦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내야죠. 문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문제예요? 내 문화 상품 아이템이 솔루션이어야죠. 내 문화 아이템은 솔루션이 아니고 남의 아이템이 솔루션이야. 그건 뭐야? 남 좋은이란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피라미드를 통한 전략의 위치는 뭐냐면 미션, 비전, 목표, 전략, 계획, 관리, 실행. 전략은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 전략이 참 재밌는 게 이건 안 보이거든요. 이건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 연결된 게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얘를 잘못 잡죠? 그러면 아래는 다 삽질하게 돼요. 얘는 와시고요. 그렇죠? 이걸 달성, 이게 성과야. 여러분, 미션은 뭐라고 했죠? 미션은 나를 뛰어넘은 거예요. 국가와 민족의 위를 위해서 미션이고, 비전은 뭐야? 미션을 달성하려면 가야 되고, 이걸 가려면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숏웨이, 노력이 반대, 성과 위주. 성과는 뭐죠? 비전이죠. 그러면 이 아래는 뭐예요? 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략이 뭔지 아시겠죠? 전략은,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전략은, 그럼 여러분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략의 수준은 무엇로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전략의 난이도. 전략의 난이도가 10이야. 어떤 거는 되게 디테일한 전략이 있고, 어떻게 진짜 막 중장기 전략, 막 진짜 심오한 전략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전략은 내부에서 전략을 세우면 되고요. 어떤 거는 맥켄지에 있는 컨설턴트를 끌어들여야 되고, 전략의 난이도는 뭘로 결정할까요? 사장님, 전략의 난이도는? 간단하잖아요. 전략의 난이도는? 그렇죠. 문제 수준이에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얼마나 수준이 나오느냐, 그렇죠? 근데 문제의 수준이 아니야. 전략이 되려면 언제나 문제의 수준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문제 속에 기회 있다고. 변화 속에 기회 있다고요. 변화는 언제나 문제거든요. 변화는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자들이 변화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변화를 더 원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변화를 더 원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변화를 더 원해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오케이. 왜요?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장님 말대로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변화를 지가 만들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창시자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무서워요? 그죠?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나 변화가 내가 대처하기 전에 변화가 온다고. 여러분도 잘 보세요. 맨날 그 자리에 앉잖아.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진짜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뭐예요? 현실에 적응하려고 들지 바꾸려고 들지는 않아요. 잘. 왜요?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직원들한테 뭐 새롭게 뭐를 하자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왜 새로운 그게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면 뭐예요? 일단은 고수한다고요. 안 하려고 들어. 근데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죠. 교육자의 그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라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서 더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하죠. 왜요? 깨닫지 못하잖아.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뭐죠? 해법이? 변화 반대죠. 투쟁. 투쟁은 여러분 대부분 져요. 투쟁해가지고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 그죠? 투쟁에서는 거의 진단 말이야. 왜요? 이미 그들은 뭐예요? 예전부터 능동적 문제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부자들도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돈이 없어. 부자들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돈이 없고. 그죠? 언제나 뭐야?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를 끌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거든요. 문제의 수준 이상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쉽게요. 성공하는 전략의 필수 요소는 마지막 하나 뭘까요? 자, 노력의 반대. 뭐가 없으면 노력의 반대죠. 성과에 초점 안 두고요. 자기한테 초점 두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때론 여러분, 내가 우리 조직에서 나가는 게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가 문제야.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숏웨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면 되죠. 여러분, 앨리스 얘기 아세요?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파란 고양이가 나와서 물어본대요. 어떤 길을 갈래? 그럼 앨리스가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파란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어디를 가든 장난쳐 이거죠. 어떤 길을 가든 상관없으면 뭘 물어봐요. 그냥 가면 되지. 뭘 고민을 하냐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요. 그건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단지 두렵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성공하는 기획자나 성공하는 문화기획자건 전략기획자건 무슨 기획자건 추진력이 엄청 강할 뿐이라고. 그게 잘 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해봐야 알잖아. 그쵸? 말장난 이제 그만 해보자고. 그쵸? 해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시너지 유발이에요. 전략은 언제나 시너지가 유발되어야 돼요. 아까 싸움하는 거 알려줬죠. 얘를 하나 딱 쳐버리면 뭐야? 나머지 애들은 쫄아야 된다고. 그죠? 한 놈을 쳐서 나머지 애들을 긴장시켜 놓으면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한 놈을 칠 수가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아젠다도 바꿔. 이것도 전략이에요. 한 놈을 죽이려는데 한 놈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맥주병 깨고 한마디만 하면 되죠. 얘네들의 성과는, 얘네들의 목적은 날 때리는 거야. 근데 나는 바꾸면 돼. 난 오늘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못 덤벼. 왜요? 난 죽이는 난 죽는 거를 목적으로. 왜?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목숨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싸움을 잘하는 것보단 죽이려고 싸우는 애들은요 못 이겨요. 잘.
죽이는 거를 목적으로 두는 애들은요, 초식이건 뭐건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찍어 죽이는 거야.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은 이번에 누구 죽었잖아요. 비닐이 종이로도 비닐이 조금 말아서 죽죠. 죽이려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면 언제나 혁신이 일어나. 전쟁터에서 보면 뭐야? 살고 싶으면 사람도 뜯어먹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죽으려고 뭐 한 사람은 살 것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시너지 유발을 하는 건데, 자, 문화기획자 및 마케터를 위한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쉽게요. strategy. 그죠? 사람들은 전략만 짜려고 그래. 정작 중요한 뭐예요? situation. 언제나 문제죠. 그죠? 이 문제를 뭐가 만들어? 이 세 개가 만든다고요. 이 세 개가 뭐를 만들어요? 문제의 곱하기야. 그쵸? 여러분, 야, 현황 분석 좀 해봐. 현황 어때? 현황은 언제나 안 좋죠. 현황은 언제나 안 좋아. 현황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사님이 현황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황 얘기가 나온 건 무조건 뭐예요? 뒷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회사들은 뭐예요? 안 좋기 전에 이미 안 좋을 걸 가설을 세우고 움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나오고 요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서 스트라테지가 나오는 건 진짜 운이에요. 왜요? 현황 분석은 제대로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분석하는 시간에 현황은 또 바뀌어요. 여러분 신종플루를 연초에 누가 생각했냐고. 여러분 그 리엔 뭐죠? 그 도산할지 우리나라 그 똑똑한 분들이 다 알았냐고요. 그치? 모르잖아.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망할 수도 있다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재수없는 말은 못하게 하죠. 재수없다고. 이 새끼 너 말할 때마다 재수없는 소리를 해.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너무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제 후배랑 얘기했던 걸 알려줄게요. 내 후배가 채팅을 오랫동안 한 남자랑 했대요. 그 남자애가 이렇게 제안을 했대. 우리 오늘 만나죠? 그동안 정말 많은 분석을 했죠. 학교 어디세요? 서울대 다닙니다. 과는 의대생입니다. 아버님은 뭐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얘기예요. 걔 아이디가 거름이래, 거름. 아이디 있죠? 가지고 냄새나는 거름. 가지고 왜 아이디가 수많은 것 중에 들어온 거름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래. 사람들을 키우는 거름이 되고 싶다고. 네. 그 말 잘해.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 딱 볼 때, 와, 잘생겼어. 그러니까 걔가 정말 오랜 채팅 끝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를 찾아갔어요. 대학원 다닐 때. 나한테 이랬대. 어차피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는 듀오 돈이랬죠? 그치? 선배, 어떻게 할까?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면 하나가 있죠. 얘가 아까 서울대 의대생이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자고 얘가 요새 팔다리를 모으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다리만 모으면 새로운 인물이 하나 만들어져. 그게 성과일 수도 있다고. 그 사진은 어디서 퍼왔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걔 말이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랬더니 내가 걔는 지금 팔다리를 모으고 있는 거야. 네 다리가 탐이 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 말도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가끔 채팅에서 만나가지고 죽는 애도 있거든? 진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진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럴 사람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건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가서 박제가 될래? 안 만나고 그냥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걔가 멋진 생각을 하더라고. 고민을 하더니 나보고 같이 가자. 솔루션을 네가 찾았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 내가 왜? 밥 산대. 문제 해결. 왜요? 난 밥으로 움직이거든. 그죠? 그잖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생겨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다?
걔는 왜 만났는지 아세요? 걔는 지금 그 현황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자기는 남자 만나고 싶대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뭘 하면 뭐예요? 언제나 두 개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뭐를 하느냐? 그 위험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억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업을 했어. 근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내가 총 잃을 게 만약 안 되면 잃을 게 8천이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해요. 왜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해요. 왜?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해보는데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1억이야. 근데 이걸 만약 최악의 경우에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이 아니라 돈이 안 된다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 제가 최악으로 안 돼서 1억 갖고 있는데 안 돼서 5억 날려. 안 되면 최악으로. 그러면 4억 끝나는 거죠.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돼요. 대신 함께 해요. 5명 모여서요. 이해되시죠? 안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왜 안 하는 게 없냐면 난 1억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1억에 만족을 하면 뭐 2억을 번다 뭐 해도 안 해요. 왜? 뭐하러 일을 만드냐고. 그쵸? 안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성공하거나 뭔가 전략기획자들은요 은근히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을 지가 벌리고 이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걸 플레임이라고 하거든요. 3C처럼. 그래서 요렇게 자기 전략이다 뭐예요? 힘을 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봐. 실제로 답은 여기에 있는데. 이해되시죠? 전략의 기술은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이 솔루션으로 잡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화예술 쪽으로 돈을 끌려면 일단 기업이 문화예술을 안 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걸 인식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승진을 하려면 나를 승진 안 시키면 내가 나가던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던 어떤 문제가 있고 대표는 승진을 솔루션으로 잡는 거라고요. 승진시켜줘서 뭐가 아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하거든요. 여러분이 회사 가가지고 대표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여러분 곧 나가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걸,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본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전략이 아니라 문제를 포커스 맞추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부, 외부의 조정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지고, 대표님은 솔루션이 영화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밖에 나가서 광고 대행사 있을 때는 광고하세요. 홈페이지 바꾸세요를 솔루션을 보고 제가 강사 입장에 있을 때는 뭐예요? 공부하라고. 그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교육 담당자인데, 에이, 공부 다 필요 없어. 공부하면 많이 알아서 못해. 그럼 나 이제 굶죠. 원래 지금 여러분 교육시장이 조금 수그러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판시장이 수그러들면 교육시장이 수그러들어요. 출판이 계속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계속 이렇게 막 뽑아주셔야 돼. 그러면 아저씨들이 막 있는 사람들 책 읽고, 이씨, 젠장한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교육으로, 후반교육으로 연결되거든요. 책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출판이 아예 지금 전멸 상태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를 또 만들고 문제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수립하려면 문제를 만드시라고. 문제는 내부와 외부를 조정만 하면 나올 테니까. 자, 5분만 쉬었다가 그럼 문화 전략과 전술 프로세스는 어떻게 잡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